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템을 계속 올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A 사업자, B 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A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0원 근처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고, B 같은 경우는 내가 월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요 곡선은 A는 0에서 시작하고 B는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성장 곡선은 이런 식으로 밑에서 시작했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성장 곡선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성장하는 곡선이거든요. 우리가 고정비, 생활비, 광고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고 A 같은 경우는 0원 근처에서 시작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왜 실제 성장 곡선에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왜 이렇게 성장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왜 이렇게 성장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내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고요. B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실제로 기획을 해서 이제 제품을 업로드하고 광고 노출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이렇게 시장에 보여지게끔 계속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아이템들을 계속 하나씩 던지게 될 거예요. 시즌에 맞춰서 기획을 하고 제품을 올리다 보면 그게 고객에게 딱 맞는 아이템이 딱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트 상품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히트 상품을 찾게 되면은 이 히트 상품 찾은 아이템이 요 그래프로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요 그래프는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은 A 같은 사업자 같은 경우는 0에 있다고 했잖아요. 0. 그러니까 아직 성장하지 않은 그냥 0의 단계에 있고, B 같은 경우는 시작은 했는데 마이너스의 단계에 있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템을 올리게 돼서 히트 상품을 찾게 되면 A 같은 경우는 0에서 바로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히트 상품을 찾게 되면 그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서 내가 마이너스한 걸 다 메꿔 가면서 이제 0을 뚫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그 하나의 히트 상품이 이렇게 우리 회사의 매출을 쭉쭉쭉 올려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이룬다, 이게 정말 좋은 아이템이야 이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경쟁자가 등장을 합니다. 경쟁자가 등장해서 내가 팔고 있던 이 제품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팔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팔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신제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제품이 좋아요. 엄청나게 잘 팔려요. 그러면요, 다른 회사에서요, 이 제품보다 더 좋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디벨롭해서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히트 상품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히트 상품은 결국 하락기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진처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또 아이템을 기획을 해서요, 다시 시장에 던지고 그 던진 아이템이 다시 고객에게 딱 맞는 제품, 그러니까 즉 히트 상품이 돼서 다시 이 그래프처럼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셀러의 본질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처럼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던지고요, 안착하고요, 히트 상품이 터지면 안착하고 그래프가 쭉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 회사의 매출이 쭉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될 거고 신제품이 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매출이 점점점 떨어지게 될 거죠. 떨어진다라는 건 아이템이 덜 팔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와 똑같이 아이템을 기획을 해서 다시 시장에 던지고 그 안에서 히트 상품을 발굴하고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템을 한 가지 골라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종합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몰이 좋아요? 종합몰이 좋아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템을 기획을 해서 시장에 던지고 그 안에서 히트 상품이 발굴되면 이 그래프처럼 그래프가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판매를 하고 많은 고객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만나게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제품을 또 올려서 이 그래프처럼 쭉 올리게 해야 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아이템을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서 전문몰과 종합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미 히트해서 올라가고 있는 제품에서 연관성이 있는 제품을 팔 것인가,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 제품을 팔게 되면 전문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청바지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청바지를 팔았을 때 이게 제품이 잘 팔리니까 여기 이 타깃한테 똑같이 다른 제품을 팔자. 그래서 여자 핫팬츠도 팔고 여자 로퍼도 팔고 막 어울리는 액세서리도 팔고 하면서 거기 한 가지 카테고리에서 더 확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문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냥 미연관성 상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당 시즌에 어울리는 제품, 그냥 지금 판매하는 제품과는 전혀 다른 제품을 팔아. 미연관성 제품을 팔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냥 종합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요, 나는 전문몰로 하겠어, 나는 종합몰로 하겠어,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판매가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아주 뾰족하게 해서 어떤 한 가지만 고르겠다? 이거는요, 내가 이렇게 큰 시장에서 내가 스스로 시장을 축소해서 시작하는 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쇼핑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확률을 줄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스터디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